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12월 8일 오늘 장중인데요. 좀 긴급 시장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금리 인상 시계열이 빨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좀 경계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 미국의 경기 회복이 빨라지면서 테이퍼링 가속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연준의 그런 완화 정책, 통화 완화 정책이 그거 빨리 걷어들인다면 내년 2분기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좀 고민을 최근에 하고 있었는데, 밤사이 미국 시장이 저는 답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 마감된 나스닥 지수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에 금리 인상 걱정할 거 없다라는 해답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3대 지수가 다 아시겠지만 폭등을, 그죠? 장 전부터 상승 출발해서 거의 종가를, 나스닥은 최고가는 아니었지만 거의 최고가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S&P도 상당히 좋게 마감했고, 상대적인 시클리컬이나 경기 방어주들, 이런 대형주들이 포진한 다우 30개 종목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5% 폭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만들었고요. 시총 1위죠, 미국에. 우리나라 시총 1위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우선주 포함해서 지금 시총이 약 500조 되죠. 근데 애플의 시총이 얼마입니까? 시총 지금 2.81조 달러입니다. 달러로 치면은 여기에 뭐 환율 1200원을 대충 곱하면은 얼마죠? 3천조인가요? 3천조가 아직 안 됐는데, 어쨌든 시총 3조 달러의 임박을 한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날 애플이 떴던 건 VR, AR, 그리고 애플카, 앞으로 신성장 동력이 주가에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결국 주가를 견인한 것 같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제 채널을 구독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하반기 사실 메타버스와 NFT, 그리고 블록체인 게임이 워낙 핫하기도 했었고, 올해 내내 2차전지 소재 업종이 강한,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급락했던 증시가 오르면서 뭐 가치주와 성장주 뭐 너나 할 거 없이 워낙 밸류에이션이 싸게 되니까, 밸류에이션 콜 입장에서 모두 웬만한 종목들이 2배, 3배 올랐다면은, 올해는 지수는 박스권이었지만 주도주는 명확했던 시장이 아니었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올해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긴 하지만, 반도체랑 헬스케어 중에서 뭐 삼바나 셀트론 이런 종목들, 대형 약간 시가총액 바이오 말고는 중견 바이오 업종, 중소형 바이오 업종은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았어서 제가 6월 달에도, 뭐 7월 달에도, 최근에 11월 달에도 계속 조금씩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랑 똘똘한 헬스케어를 내년에 본다면, 22년 투자를 본다면 포트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초입인 21년 주도주, 좀 전에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뭐 블록체인 게임, NFT 이런 것들, 시프트 분화가 일어나고 있는 주도주가 꺾일 것인가, 그러면 결국 저는 주도주가 꺾이려면 시장이 하락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시장이 얼마 전에도 코스피가 2,800을 갔었고, 코스닥도 900 초반을 갔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베어마켓, 흔히 말하는 마이너스 20% 지수 고점 대비에 베어마켓의 진입은 아니었던 걸로 봤을 때, 가격 조정이 충분히 급등한 종목들에서 일어난 거고, 기본적으로 기준 주도주가 꺾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기존 주도주들이 좀 어려웠던 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날들 보면은 그 반도체랑 헬스케어 상당히 눌렸던 종목들이 오르는 날, 그죠? 삼성전자가 오르는 날, 뭐 이런 날 좀 약했던 것 같은데요. 결국 수급의 이동 때문에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지, 그건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지 큰 그림의 성장 그림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이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중에 그 점심시간 정도인데요. 제가 시간이 오늘 좀 남아서 점심시간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헬스케어 업종이 전반적으로 최근에 계속 강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그 컨퍼런스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 심리도 있지만, 결국에는 항암제,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별 종목단으로 헬스케어는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파이프라인이나 어떤 기술력이 정말 압도적으로 좋은 회사들을 픽해야지 헬스케어는 주식에서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은 정말 ETF 투자하기엔 정말 어려운 섹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ETF 같은 게 반도체 같은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정말 개별 기업 단으로 정말 모르면 투자하면 안 되는 섹터가 헬스케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미국 반도체가 강해서 한국 반도체가 강한가요? 물론 일부 종목들은 강한 종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는 것 같아요. 중에 수급적으로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제가 헬스케어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쪽 최근에 많이 들렸었는데, 오늘 뭐 LNF라든지 뭐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이 7%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게임주들, 관련주들, 그리고 엔터주, 뭐 디어유라든지 SM, 이런 것들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유메이드도 5% 오르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컴투스 게임들도 10%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반도체가 강했었는데 왜 이럴까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너무 단순하게 미국과 계속 커플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한데, 미국의 결국 빅테크들,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지금 마이크론이라든지 AMD라든지 결국에는 메타 경제, 그쵸? 메타 경제로 가는 반도체 빅테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견인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통적인 반도체가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저의 아이디어를 정말 중요한 포인트로 저는 찝어보려고 하는데, 가치주 투자가들을 절대로 까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결국에 2015년이라고 질게요. 지금 2021년이니까 5년에서 6년 사이에 2015년에 코스닥에 뭐 엔터나 게임 이런 종목들이 정말 상반기 강했다가 하반기 힘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그 다음 나왔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성장주들이 힘들었었는데,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코스닥의 시총 10개 종목과 지금 시총 10개 종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탈바꿈을 했고요. 15년은 반도체와 헬스케어가 많았다면 지금은 2차 전지부터 해가지고 게임주들, 그쵸? 이런 것들이 많이 포진을 시총을 바꿔놨고요. 그리고 헬스케어는 좀 많이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은 결국엔 바뀔 거라고 생각을 들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결국엔 코스피나 코스닥에서도 가치주만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숫자인데요, 숫자. 기업을 투자하면서, 주식을 투자하면서 과거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워렌 버핏의 관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주가는 이익의 함수다. 이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밸류 가치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자들이나 미국 투자자들에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의 테슬라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지만, 테슬라는 이익이 얼마 전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한 거였고요. 일부 제외하고는 지수 박스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익을 냈는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작년에는 워낙 지수가 이렇게 급락했다 올라오면서 가치주, 뭐 성장주 할 거 없이 워낙 밸류에이션이 싸졌기 때문에 올랐던 거고요. 올해는 지수가 박스였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주도주는 명확했었고 성장주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과거 5년을 시계를 돌려봐도, 10년을 돌려봐도 가치주가 국명별로 어떤, 그쵸? 종목 투자가 바닥에 있던 것들이 순환매로 올라간 적, 아니면 뭐 배당을 확대한다든지 자사주 매입을 소각한다든지 이런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오른 거를 제외하면은 성장주 대비 오른 가치주들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이들의 투자가의 입장에서는 항상 성장주를 비싸다, 버블이다, 거품이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게 결국 수익률이 시장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알파를 찾자 이런 영상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죠? 이걸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베타보단, 지수보단 알파를 찾고, 그 알파라는 거는 상장 주식 중에서 비상장도 아니고
템버거를 먹기는 정말 어렵지만 템버거 가능한 상장 종목을 찾는 작업은 계속해야지 이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결국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를 과거의 시계열로 봤을 때는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물론 2010년 전 금융위기 전으로 돌아갔을 때는 가치적 투자가가 돈을 번 사례가 사실 더 많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고 구경제에서 신경제로 완전히 디지털 경제로 그리고 코로나가 그거를 앞당겼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을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성장이라는 거는요. 거품이라고 저는 표현하기보단 이익의 레벨을 높이면서 밸류에이션을 낮추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숫자에 매몰 하면은 가치주만 아무래도 선호를 하게 되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해서 버블이다, 거품이다 이렇게 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장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결국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일 텐데요. 뭐 애플이 지금 27배, 마소가 마이크로소프트 33배, 아마존이 한 60배 정도 되나요? 구글이 30배, 페이스북 25배. 이들의 PE 레이시오, 주당 순이익, 그죠? 주가를 주당 순이익이 나는 것들을 PER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PE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도 25배 이상인데 물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역시 숫자,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야 이건 이해가 돼. 자, 근데 그거는 논리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결국에는 기술, 신경제에서 다음 페이지에 쓸게요. 신경제. 이게 코로나가 저는 앞당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당겼고 이 신경제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에는 독과점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기술혁명의 선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저 PR이 납득할 수 있게 올랐다고 생각도 합니다. 근데 저들이 아마존도 아시겠지만 한 2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땐 정말 힘든 기업이었죠. 그죠? 네, 뭐 클라우드 산업 진행하고 여러 가지 그냥 단순히 어떤 창고형 사업에서 벗어나는 이런 신경제에 걸맞는 디지털 경제에 걸맞는 테크 산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지금 다시 8만 전자를 앞두고 있고 많이 시총을 500조 원에 하는 회사이긴 하지만 과연 숫자 이익의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의 숫자 대비 싸냐? 싸다고 보통 표현하죠. 글로벌로 싸다 항상. 근데 왜 쌀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변화, 시프트가 보였어요. 그죠? 대표적인 게 NFT, 메타버스, 그리고 ESG와 맞물린 2차 전지 이쪽이었는데 삼성전자가 그냥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기를 전방 산업이 회복되길 바라는 거 말곤 파운드리 팹리스도 TSMC를 결국 따라가지 못했고 갭은 결국 벌어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뭔가 그 많은 현금을 갖고 M&A를 중소기업들을 기술력 있는 것들을 했었으면은 주가는 지금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연 국영제에 갇혀가지고 반도체가 혁신적인 어떤 디지털 경제를 선호하는 산업의 핵심 부품 산업은 분명하지만 이들 자체가 공장만 갖고 그것을 생산하고 칩 메이커스의 역할 말고 다른 뭔가 새로운 변화를 보였느냐 이거에 대한 거는 저는 퀘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현재의 주가가 미국의 빅테크 그리고 대만의 TSMC 이런 거 그런 기업 대비 삼성전자가 못 오르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코스닥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의 신경제에 걸맞는 진짜 기업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사기치는 회사도 있고요. 정말 양아치 같은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의해서 투자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들만 발라내고 정말 기술력 미국에서도 그러잖아요. 페이스북의 주커버거가 메타 관련해 가지고 그쵸? OLED라든지 뭐 소재라든지 뭐 VR, AR,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관련된 기술력은 한국이 진짜 최강이다 이런 발언들도 외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게 코스닥 시장이고 그래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계속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좀 말이 10분 내로 끊으려고 했는데 결국 포인트는 그겁니다. 신경제, 디지털 경제가 점점 가속화될 것이고 국경제에서 신경제로 넘어가는 이 가독이 어떻게 보면 가독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페이스북의 사명을 메타로 바꾸고
트위터의 창업자, 그죠? 스퀘어의 이들이 블로그로 사명을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정말 시작되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 초입, 전기차의 성장에, 전기차 테슬라가 처음에 초입 단계에 있었을 때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세상이 다가올 것을 미국의 일부 CEO들은 알고서 사명을 바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애플도 결국에는 그동안은 스마트폰 이외에 10년 동안 사실 성장에 대해서 뭔가 멈춰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애플카 그리고 VR, AR 이쪽으로 또다시 승부를, 차후 10년을 거는 그런 승부수를 던진 것이 결국 애플의 주가를 시총 3조 달러에 견인할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제 의견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에 많은 영상들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신 분은 눌러주시고 좋은 영상과 컨텐츠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